네,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죠? 네, 저는 농담이고 제가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두의 학교 만다라트 회의법 강의를 맡게 된 MC 홍진이 그리고 MC 홍진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금 전까지 무려 7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 스피치 관련된 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그리고 그 중에서 회의법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리더십 일단은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리더십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리더십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리더십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리더십이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조금 부족하면 그걸 길러나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언제든지 길러나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일단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회장, 부회장, 뭐 동아리 회장 이런 것만이 리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리더라는 것은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서 나의 뭐 남편 혹은 와이프 혹은 나의 자녀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 가정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어요. 그 직장에 가셔서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쌓이고 뭐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중간 관리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팀장, 뭐 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런 직급을 다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 혼자 혹은 내 동기들과 시작을 했지만 점점 나를 따르는 직원들 혹은 나의 동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은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군대 아시죠, 여러분들? 군대.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통일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멀었어요. 아무튼 전 어릴 때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통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요. 또 군대에서도 리더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분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고요. 리더십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리더 친구들, 특히 우리 만한 청소년 수련관의 우리 리더 친구들, 청소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리더예요. 근데 이 리더 친구들에게 좀 어떤 거를 알려주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현실적인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강의도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냐? 바로 만다라트 회의인데요. 지금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은요 민주시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구성체, 공동체 구성체로서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인데요. 이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아까 여러분들이 스피치 교육하셨죠,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대화, 말,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리고 그 의사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가 민주시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능력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교 교육, 그 커리큘럼에서 있는 과정 중에 학교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학급 회의입니다. 학급 회의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정말 좋은 방법과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학급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학급에 보통 뭐 30명 이렇게 되죠. 저는 어릴 때 한 40명이 됐어요. 자, 아무튼 학급에 많은 친구들, 많은 개성과 많은 생각과 생김새도 다르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의견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뭔가 어떤 뭐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의견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급회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배울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다음, 다수결의 원리예요. 이건 뭐냐면 다수결 다 아시죠?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동의한 의견을 따라간다는 건데 항상 다수결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의 생각을 조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학급회의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다음,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배워나간다면 우리 수련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우리 수련관이라던가 우리 수련관에서 일어나는 거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혹은 우리 자치 내에서 또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배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의견이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렇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배려해가면서 내 의견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배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나가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학급회의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급회의 내 뜻대로 되던가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다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실제로도 학급 회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가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학급 이런 회의가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수만 의견을 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에 있는 30명이 다 의견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너무 고맙고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뭔가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친구들만 의견을 내요. 그리고 뭐 3명, 4명만 3명이 4명이 의견을 내고 내면은 더 이상의 의견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학급 회의를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이거밖에 안 나와. 많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소수만 의견을 낸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아무 말 대잔치. 야, 이거 정말 문제예요, 문제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을 막 냈는데 막 엉뚱한 의견 막 그냥 말도 안 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막 하고 막 생뚱맞은 의견들 막 그냥 웃기려고 막 반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뭔가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의견들을 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의견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라면. 왜냐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의견도 사실 고맙게 여러분들이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딴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중요하고 엉뚱한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학급 회의가 좀 힘들어하기도 하죠. 다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정말 더럽다. 우리 학교가 너무 더러워졌어. 환경이 미화가 필요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나가서 쓰레기를 주우시면 돼요. 그게 끝이,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학교 폭력이 막 있다. 그 학교 폭력을 하기 위해서 예방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예방. 그리고 문제 해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들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과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하시는 거고 회의를 나누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이 안 내려지는 것을 답을 내리기 위해서 혹은 답이 내리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급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다음 네 번째요.
회의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저는 공감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공감해요. 왜냐면은 학창 시절에 정말 보면은 틀에 박힌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복도불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어디에 뭐 불이 안 들어온다, 뭐 정수기가 안 된다, 알겠다, 고치겠다. 한 달 뒤에 보면 또 한 달 뒤에 보잖아요. 똑같아. 고쳐지지가 않았어. 실천하지를 않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 했는데 실천하지 않아. 그냥 회의하고 끝이야. 그냥 보여주기 회의지. 학교 선생님들도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너 회의하고 결과만 가져와.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끼리 회의 알아서 하고 결과만 가져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급 회의가 제가 어릴 때 청소년기 때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걸 왜 하나? 이걸 하는데 의미가 있나? 근데 여러분들 이 학급 회의가 정말 필요할 때가 꼭 이 회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오고 여러분들도 회의를 이끌어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빰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만다라트 회의법이라는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요, 여러분들 만다라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알아보기냐 뭐냐? 자, 만다라트는 무엇이냐? 만다라트는 이아이즈미 히로아키라는 분이 디자이너가 개발한 발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만다, 본질과 깨달음을 뜻하고요. 라는 소유와 성취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트는 기술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 그것을 바로 만다라트 발상 기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 출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희가 회의법으로 가져와서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게요? 자, 이분은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예요.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거라고 하시죠. 메이저리거. 야구. 농구에는 NBA가 있고 축구에는 피파가 있듯이 그 야구에는 MLB, 메이저리거. 네. MLB가 있어요. 정말 모든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메이저리거 MLB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선수는 LA 에인절스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일본 선수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만다라트를 활용을 하여서 정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룬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키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160km의 공을 던지는 선수였어요. 굉장히 좀 신체적인 조건이라던가 기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사키 감독이 오타니 쇼헤이한테 뭔가 기술적인 측면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나는 지도사로서 이 선수에게 뭔가 기술보다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 감독이 오타니 쇼헤이에게 고등학생이었던 오타니 쇼헤이에게 만다라트 기법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오타니 쇼헤이는 이 감독에게 전해 들은 그 만다라트 기법을 작성을 하여서 목표를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활동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보시면요. 오타니 쇼헤이는요.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이 선수의 꿈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8개의 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8개 구단에서 신인 드래프트, 즉 내가
신인을 뽑을 때 1순위로 뽑겠다. 어느 구단이든지 나를 탐내는 그런 인지로 내가 성장을 할 거다. 해서 8구단의 드래프트 1위를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72가지의 실천 계획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2년 후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는 뭐죠? 자,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예요. 참고로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지금은 조금 평가가 낮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투수이자 타자였고 투수를 굉장히 잘하지만 타자도 잘해요. 보통은 투수를 잘하면 타자를 못하고 타자를 잘하면 투수를 못하는데 이 선수는 두 가지를 잘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MLB, 메이저 리거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적은 만다라트가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보시면요. 가운데 보시면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를 했어요. 나는 8개 구단에서 나를 처음으로 데려가는 선수가 되겠다. 영순위가 되겠다 해서 근데 이 선수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8구단에서 1순위로 나를 데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몸 만들기였습니다. 정말 강인한 체력, 몸이 필요하다. 해서 첫 번째는 몸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제구력을 생각을 했고 세 번째, 구종이라고 하죠. 구위. 다음, 스피드, 공의 스피드. 그리고 변화구. 그리고 선수들에게 운도 실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도 항상 생각을 해봤고 운, 그리고 인간성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멘탈도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처음에는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8가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한기단 보시면요. 자, 뭐 예를 들면은 자, 스피드 160km를 한번 나는 잃어보겠다. 그래서 스피드 160km를 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또 8가지를 적었어요. 보시면요. 축을 돌리기, 그리고 공을 던질 때 상체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체의 반동도 함께 이용하거든요. 하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상체를 이용하는데 그 하체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체중을 증가해서 공에 힘을 실겠다. 그리고 공은 이제 또 어깨의 힘으로 던져요. 그래서 어깨를 강화를 시키겠다. 피칭, 공을 던지는 횟수, 피칭을 많이 늘려야겠다. 그래서 뭐 60회에서 뭐 100회, 120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늘리겠다. 라이너 캐치볼은 제가 모르겠지만 캐치볼을 뭐 잘하겠다. 뭐 가동력을 이렇게 실천을 해서 이것들을 다 실제로 실천을 하고 오타니 쇼헤이는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만다라트 기법을 어떻게 하는 회의로 하겠는가를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적성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리더십에 관련해서. 그거는 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만다라트 적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이에 가로, 세로 9칸씩 총 81칸, 81칸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겠죠? 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가운데가 중심 목표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나의 가장 큰 타이틀. 그래서 가장 중심에 핵심 목표나 주제를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 목표인데요. 그 중심 목표를 가운데다가 적으셨으면요. 그 세부 목표, 그 주제를 중심으로 8칸의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계획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천 방안이에요. 내가 이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의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 그래서 하나의 큰 타이틀로 시작을 하여서 8개의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8가지에 대한 또 실천 방안들을 적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다라트가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회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 오늘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예를 들면 뭐 특식을 먹자, 찌개를 먹자, 뭐 덮밥과 볶음밥 먹자, 면 먹자, 뭐 국밥탕을 먹자, 간면식을 먹자, 기타 먹자 해가지고 뭐
면은 종류가 뭐 잔치국수, 비빔국수 해가지고 면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발상 기법, 생각들을 퍼져나가게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만다라트 회의를 리더십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다라트 회의의 장점이에요. 첫 번째,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만다라트 작성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자, 틀에 공백을 메우는 심리를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빈칸을 채우고 싶고 많은 것들을 적었는데 여기만 뭔가 빈칸이야.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라도 채워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를 회의가 끝나고 혹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여러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걸어놓거나 나의 뭐 카톡 배경에 해놓는다거나 나의 프사로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집 침대 위 혹은 뭐 나의 뭐 책상 위에다가 적어놓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을 항상 가능을 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회의 및 의견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큰 타이틀로 시작을 하여서 이거를 뻗어나갔을 때 이거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실천 계획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만다라트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의 목표라든가 꿈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회의의 안건과 의견의 실천 정리 계획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회의의 큰 타이틀, 안건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 계획들을 확장을 해서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했지만 64개 정말 많죠. 그렇죠?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만다라트 회의법 기법에 활용을 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법을 활용해서요. 첫 번째 회의 방법은요. 체계적인 회의를 할 때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거를 이제 OW3H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흔히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더 늘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OW3H가 뭐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건요, 여러분들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회의를 하시거나 내가 뭔가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첫 번째, 무엇?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그리고 그게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주제를 정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왜 하는 걸까? 이걸 왜 하는 거지? 배경 및 의도예요. 이걸 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걸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실시하고 누가 대상인 것인가? 타겟, 목표를 포착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누구를 타겟층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시기의 실행자로 할 것인가? 그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다음, 언제, 시기를 뜻합니다. 언제 할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그걸 뜻해요. 그래서 시기를 뜻하고, 다음, 어디서는 바로 장소겠죠. 어디 뭐 장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장소겠죠. 그렇죠? 회의 내용이 맞는 그런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어떤 절차에 관해서 할 건가요? 를 뜻하고요. 다음, how long. 예산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의를 하고 이거를 실천하고 계획을 했을 때 예산과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출이 얼마일 것인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일정 및 기간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뜻하는데, 자, 주제를 한번 정해볼게요. 여행입니다. 여행. 근데
제가 다른 학교 친구들이 했던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끼리 일단 한번 고열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볼까요?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르. 자, 잠시만요. 자,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여행을 관련해서 해요. 학생들한테 여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지금 나온 이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하고 했을 때 5분도 안 돼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학생들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행 일정은 어디를 갈까, 뭐 할까, 주제 및 내용은 어떤 걸로 할까, 먹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혹은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바캉스 여행 그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이니까 바캉스 및 여행을 같이 떠나자. 아니다, 나는 체험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근처에 뭐 체험존들이 있으면 많이 하자. 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행을 할 때 주제는 관광지가 최고지.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관광을 많이 보자. 뭐 예를 들어 어떤 엉뚱한 친구는 아니다, 우리는 가짜 사나이, 우리 해병대 캠프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될까요? 힘들었던 학교 생활의 보상이었어요. 돼야 돼요. 뭐 휴식이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여행을 통해서 단합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의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타겟층, 여행이니까 1학년 신입생들이 가자. 아니다, 2학년들이 수학여행으로 가자. 3학년들이 졸업여행으로 갔으면 좋겠다. 졸업 예비자, 신입생 이렇게 많고, 시기는 뭐 가을, 졸업 직전에, 여름, 한 학년 끝나기 직전, 뭐 겨울 방학 전에 가자, 방학 때 가자, 5월 달이 뭐 시원하니까 그때 가자, 뭐 10월 달 선선할 때 가을 때 가자, 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학교 일정에 짜기도 하고, 뭐 임원 수련할 때는 뭐 방학은 가능하겠네요. 잘못된. 그리고 얼마나 갈 것인가. 엉뚱한 대답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박 3일로 가자, 3박 4일, 뭐 일주일, 뭐 2주, 뭐 1박 2일, 당일, 뭐 저번에 어떤 친구들은 뭐 한 달 뭐 가자, 뭐 교과 과정에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뭐 재밌게, 뭐 1년, 뭐 어떤 애는 뭐 갑자기 1년 동안 가자 그러면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들어갈까, 장소, 이때가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경복궁을 갑시다. 에이, 뭔 소리예요, 진짜 노래 가야죠. 에이, 무슨 갑자기 뭐 오스트리아, 무슨 뭐 미국 가자, 뭐 스페인, 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뭐 학교에 예산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뭐 집이 부자신가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갈까? 뭐 비행기, 배, 뭐 아이베스 머리에 이어, 뭐 지하철, 뭐 기차 여행, 뭐 구보로 가자, 뭐 완전 버스를 타자, 이런 식으로 예산 비용은 뭐 얼마,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그거에 따라서 맞춰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OW3H를 학생들이 실제로 이 회의를 하면, 만들었던 회의를 통해서 한 거고, 그걸 결과를 내자면은 이제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주제. 오케이, 졸업여행을 가자. 그래서 나온 게 왜 하는 것인가, 배경 및 의도, 마지막 추억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실행자 및 타겟,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언제 실시할 것인가,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장소는 제주도로 가기로 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는 방법은 비행기. 예산은 약 5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뭐 호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숙박 장소를 정하고 식비 아니면 뭐 버스 대절 이런 거 다 했더니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인가, 3박 4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온 결과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회의 결과는 계획서로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계획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바로 보고체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도 회의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일단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딱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해졌으면, 예를 들면은 졸업여행, 마지막 추억여행, 이 졸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정해졌으면요,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할 건데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여행사, 어느 여행사, 어느 여행사, 어느 여행사, 어느 여행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손익을, 뭐 졸업여행을 갔는데 예산을 정해보자. 그래서 뭐 어디 뭐 이런 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나온 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회의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아이디어를 얻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수련관에서 야 우리 수련관 이번에 우리 임원 친구들이 너무 우리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뭐 자치단의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수학여행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뭐 여행 관광지를 가기로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도에 많은 여행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정으로 가기로 했어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정말 가고 싶은 관광지를 조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조를 한번 정해볼게. 우리 친구들이 1조고 여러분들이 2조예요. 뭐 3조예요. 4조예요. 5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광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발표 주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발표를 했던 것을 또 일목요연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회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 조가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요. 회의 내용을 빈칸에 적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적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수학여행이라는 걸 정했어요. 우리 조가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얘들아, 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어. 제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그 친구들이 얘기가 되겠죠. 자, 저 여행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행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행 경비를 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기념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념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 계획표를 짜야죠. 뭐 비행기표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지 자료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준비물이 필요해요. 여행시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라고 학생들이 다 이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빈칸을 적고요. 계획적인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각 조에게 나눠줘서 그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적는데요. 이거는 이유, 뭐 실천 방안, 뭐 의견, 생각 상관없습니다. 다양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친구들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발표를 해서 그 발표 또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만다라트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실 때 한 명의 친구는 이렇게 회의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서기의 역할을 함께 해줘서 화면에 띄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다시피 나오는 의견들은 잘 정리를 해서 적어 넣으시면 나중에 이걸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뽑기만 하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 강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련관에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까 전처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치단 친구들 혹은 우리 운영위원회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을 하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활용하셔서. 그리고 개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파일은 우리 박혜린 우리 청소년 교사 선생님께 이제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회의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 설정이라던가 생각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제 제가 주어주는 주제는 예를 들면은 리더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리더의 덕목도 굉장히 좋아요. 리더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그 리더의 덕목을 내가 실천하고 기르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적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2021년도 누구누구의 뭐 리더 목표 이런 걸 적어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는 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만다라트 회의법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뽑아서 봐도 되고요. 뭐 핫카우톡방에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페이지로 바로 딱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 틀에 공백을 하나하나씩 메워가는 그런 재미와 여러분들이 저거 좀 부족한데 한번 메워보고 싶다라는 심리를 적용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참여를 더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생각 정리가 우리 친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적을 때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의 안건의 실천 계획, 한마디로 실천 계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2021년도에 나의 목표가 정말 최고로 좋거든요. 사실 혼자가 적을 때. 저는 매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나는 목표를 뭐 할 것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책 읽기. 그래서 책 읽기 어떤 걸 읽을 거냐, 뭐 리스트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10권 읽기, 어떤 책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자. 뭐 어떤 운동? 뭐 축구회 가입, 뭐 농구, 혹은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런닝머신을 뛴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뭐 5분씩 걷자 뛰자, 뭐 건강 관리, 뭐 영양제를 먹는다,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적을 때 가장 좋은 주제는요, 내년도의 나의 목표 혹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적으시면 상당히 좀 깊게 생각하면서도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적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적을 거고, 이게 사실 이거 그냥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뭔가 나에 대해서 적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앉아서 한 2~3시간은 진짜 적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도 제가 다 드릴 거고, 선생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뭐 강의 자료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스피치 교육과 그리고 이렇게 회의법에 대해서 만다라트를 이용한 회의 기법과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 그리고 발상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일상생활과 많이 밀접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만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할 수 있었고요. 정말 아쉬운 건 여러분들 앞에서 실제로 만나서 했다면은 제가 더 봐드리고 교정도 해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했었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로 여러분과 만나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도 2020년도와 정말 파이팅 넘치게 이번에도 올해도 해야지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위축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더욱더 좀 희망차고 밝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집에서 지금 많이 뭐 학교에 이제 홈스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 안 나가고 이런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럴 때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 만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는 많은 활동도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관심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MC 홍진이었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긴 시간 말씀해 주시느라 네. 너무 목이 아프실 것 같지만 네, 목이 제가 아픕니다. 여기 제가 빠르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또 뭘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네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오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민망합니다. 거기서 동물을 눌러주시면 네.